네, 안녕하십니까. 경매 공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번째로 경매 절차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권리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경매 절차 해설,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략적인 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인 사항으로 한 8강 정도로 해가지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매 절차 해설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의 근거법, 그 다음에 법원 경매 유형,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그 다음에 배당 요구 종기, 매각 및 입찰, 매각 허가 불허가 결정, 그 다음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마지막으로 배당 및 부동산의 인도, 이런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경매의 근거법이 뭐냐, 경매는 무슨 법에 의해서 경매를 하느냐. 첫 번째로 민사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 두 번째로 민법. 세 번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그 다음 네 번째로 부동산 등기법. 이렇게 네 가지 법률에 의해서 경매를 진행합니다. 먼저 민사집행법은 경매 절차의 핵심 법률로 강제 집행과 관련된 규정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서 경매 개시, 집행 권한 확보, 배당 절차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그 다음에 민법을 보면은 채권 채무 관계 및 담보 물권 실행의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세 번째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것은 파산이나 회생 절차와 경매에 관계되는 것을 규율한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부동산 등기법은 부동산 경매 과정에 소유권 이전 및 말소 절차와 관련해서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 경매 유형,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경매 유형은 강제 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임의 경매가 있는데,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 뭐냐, 공통점은 뭐냐,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제 경매는 집행 권한을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를 말한다. 집행 권한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소송을 해가지고 확정 판결, 이행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일반 부동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임의 경매는 저당권, 담보가등기, 전세권 등이 가지는 경매권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다. 집행 권한이 불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집행 권한이 불필요하다. 확정 판결이 없어도 된다. 이미 등기부에 저당이 잡혀 있거나 근저당이 잡혀 있거나 담보가 등기가 되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이것만으로도 족하다. 집행 권한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특정 재산에 대해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강제 경매나 임의 경매나 공통점은 뭐냐? 법원에 의해서 진행된다.
그다음 경매 개시 결정에서부터 소유권 이전까지 절차가 동일하다. 이런 것들을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경매 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매 개시 결정 및 압류 이걸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일단 관할 등기소의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를 촉탁을 하여 기입 등기부에 강제 경매인지 임의 경매인지 이 기록을 딱 하면은 그때부터 경매가 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경매 개시 결정 송달.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 채무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경매가 개시됐다고 소유자하고 채무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매각 준비를 법원에서 하는데 1차적으로 현황 조사를 합니다. 집행관이 나가서 현황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지의 감정 평가를 합니다. 감정 평가사가 그 물건지에 대해서 감평을 하고 그 다음 최저 매각 가격을 또 결정합니다. 최저 입찰가 그리고 매각 물건 명세서도 이제 법원에서 작성을 합니다. 이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를 합니다. 그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및 공고는 첫 매각 기일 이전의 날로 정하여 공고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과금 및 채권 신고의 최고 지방세나 뭐 이렇게 세무서에 뭐 세금 체납되거나 하면은 그 관할 관청이나 이런데 채고를 합니다. 니네들 뭐 돈 받을 거 있으면 여기에 다 신고를 해라, 채권 신고를 해라 이렇게 채고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최초 매각 기일과 매각 결정 기일의 지정 공고. 이거는 매각 기일 14일 전에 민사집행 사건 게시판, 대법원 경매 사이트, 지방 일간지 또는 관보 그리고 사건 관계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매각 물건 명세서, 그 다음에 현황 조사 보고서, 감정 평가서 이런 것들을 비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열람을 제공하는 것은 매각 기일 7일 전부터 열람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당 요구 종기일은 어떻게 다르냐?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이 또 틀리는데 민사소송법은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해라 그 규정이 없으나 보통 통상적으로 낙찰 기일에 배당 요구 종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서는 최초 매각 일주일 전날까지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합니다. 이거를 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매각 입찰 및 매각 및 입찰 이걸 보면은 첫 번째로 매각을 실시하는데 매각 기일에 집행관이 입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매수 신청 보증금을 납부하고 이게 이제 입찰 보증금이죠. 입찰 보증금은 통상적으로 법원이 정한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10%를 입찰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실시했는데 매수 신청이 없다, 유찰됐다 하면은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재매각을 실시하는데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의 20%를 인하해서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이걸 뭐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개찰을 합니다. 매각을 실시했으면 이제 개찰을 하는데 개찰은 최고 매수 신고인 이게 최저 매각 예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게 최고가 입찰자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순위 매수 신고인도 딱 정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각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매각 결정 기일과 매각 허가 아니면 불허가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매각 허브 결정 선고는 매각 기일부터 7일 이내에 정해진 매각 결정 기일에 선고를 합니다. 이때 뭐 정해진 기간에 어떤 아무 이의 신청이 없으면은 이제 그 허가를 낼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잘못된 어떤 매각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불허가가 되겠죠. 매각 불허가 결정. 그러면 이제 재매각이 됩니다. 재매각 허가 결정의 확정. 매각이 이제 그 어떤 절차에 이 매각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게 없고 그 매각 결정 기일부터 7일 이내에 뭐 어떤 이해관계인의 어떤 뭐 항고나 뭐 어떤 다른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에 이제 확정을 합니다. 확정.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유가 있다. 어떤 매각 결정에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의 신청자가 항고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이의 신청자, 이해관계인이 되겠죠. 이의 신청하려면은 뭐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모든 항고인은 매각 대금의 10%의 보증금을 공탁을 해야 됩니다. 공탁 10% 무조건 받아주는 게 아니고 10%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매각된 게 아무 절차상 하자도 없고 문제가 없다 그러면은 항고를 기각합니다. 기각하고 그 10% 보증금은 몰수를 합니다. 몰수를 하고 어떤 그 사건 해당 사건의 배당금에 다시 편입돼 가지고 재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각하고 몰수한 금액도 이제 배당 시에 다 포함해서 함께 배당이 되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항고 보증금은 공탁을 어떻게 하느냐? 공탁. 그게 또 민사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이 또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채무자, 채무자와 소유자. 이때는 채무자 소유자는 무조건 뭐 항고를 했다, 이의 신청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임차인, 임차인이나 채권자는 공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인은 뭐 대항력을 갖고 있겠죠. 대항력. 채권자도 마찬가지로 임차인하고 이렇게 똑같은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니까 공탁할 필요는 없다. 이의 신청 항고를 하는 데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은 또 다릅니다. 이 그 민사소송법하고 틀리 모든 항고인이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경매는 뭐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다 그 집행되니까 항고를 했다, 이의 신청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매각 대금의 10%를 공탁을 해야 된다. 만약에 그 항고로 해서 기각되면은 몰수당한다. 그거를 무릅쓰고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대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축탁. 아무
경매 절차가 지금까지 아무 이상이 없고 잘 진행됐다 하면은 이제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이제 그 매각 잔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대금 지급 기한의 지정 및 통지를 받습니다. 법원으로부터 언제까지 납부해라. 대금 납부 기한 내 대금 납부와 동시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소유권을 이미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대금만 납부하면은 어떤 등기가 안 됐다 해도 이미 법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잔대금의 미납의 그 경우 잔대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가 뭐 권리 분석을 해서 잘못해서 들어갔던지 어떤 잘못된 판단을 했던지 아니면 돈이 없던지 잔대금 납부할 돈이 없던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잔대금 미납의 경우에는 이제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재매각을 실시하고 재매각의 경우는 이때는 매수 신청 보증금을 20%를 받습니다. 재매각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낙찰 받은 사람 잔대금 못 낸 사람이 재매각 기일 3일 전까지 잔대금하고 그 기간까지 그 계산의 법정 이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자까지 해서 잔대금하고 이자까지 해서 납부를 하면은 재매각을 않고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 그런 뜻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이제 잔대금을 다 납부했으면 이제 법원에 등기 촉탁을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은 대금 납부 완납 후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금 납부와 동시에 뭐 신청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등기소에 촉탁하여 소유권 이전을 등기해주고 후순위 권리들을 말소한다. 그러니까 후순위 권리도 이게 그 말소 촉탁을 다 해야 됩니다.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때 낙찰대금 납입 시기는 민사집행법에서만 규정되고, 그러니까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해라. 기한이 지정이 됩니다. 우리 그 민사집행법, 우리 경매에서는. 근데 민사소송법에서는 어떤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대금 지급 기일 지정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집행법에서는 기한으로 지정이 되고 언제까지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일로 지정이 됩니다. 언제 납부해라. 여기는 언제까지 그러니까 그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겠죠. 그 기간 내. 근데 그 민사소송법 기일을 하면 그때 당일날만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그 경매 절차가 완료되고 순조롭게 완료되고 소유권 이전도 됐다. 그러면 이제 그 낙찰 금액도 이제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낙찰 금액이 있으면 이제 배당 절차를 이제 하게 됩니다. 배당 절차. 배당 기일 지정. 배당 기일을 지정하는데 매각대금 납부일로부터 2주 이내에 통상적으로 실시한다.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를 작성해서 비치한다. 배당표를 3일 전까지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를 작성해 비치한다. 그리고 배당기일에 배당을 실시한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낙찰받은 사람은 이제 건물을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 인도 어떻게 받냐? 첫 번째는 이제 합의 인도. 내가 낙찰을 받았으니까 넘겨주시오. 합의가 잘 돼서 이렇게 뭐 유로금 정도 이렇게 주고 하면은 아주 합리적이죠. 서로 윈윈을 하고 뭐 아주 좋습니다. 뭐 경매 참가자도 아주 뭐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아주 좋겠죠. 합의 인도가 최고입니다. 먼저 합의 인도가 안 될 경우에 이제 부동산 인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복잡하게 되죠.
부동산의 이제 인도 명령은 대금 납부 6일 이내에 인도 명령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인도 명령 대상자는 채무자, 소유자, 부동산 점유자,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겠죠. 그런데 이제 같은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대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인도 명령 대상자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제 복잡해지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도 명령 이 절차는 이제 강제 집행하게 된다면은 이제 집행관이 와서 집행관이 인도 집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집행관한테 또 집행관들 비용을 줘야 되니까 낙찰자가 매수인이 집행 비용을 부담합니다. 아주 뭐 이게 바로바로 하면 좋은데 이것도 뭐 다시 또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할 때 이것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도소송. 명도소송은 뭐지? 이제 복잡해지죠. 아까 합의인도, 그 다음에 이제 인도 명령에서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또 복잡하게 또 얽힐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악입니다. 명도소송. 이게 최악입니다. 기일도 많이 걸리죠. 명도소송 하면은. 또 명도소송하기 전에 뭐 점유이전 가처분하고 막 여러 가지 또 가처분까지 내고 해야 되니까 복잡해집니다. 일단 명도소송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인도 명령 대상자 이외에 점유자에게 대상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 벌써 소송한다 하면은 6개월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승소 판결 후 강제 집행. 그러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죠. 명도소송 하면은 뭐 점유이전 가처분부터 내야 되고 또 본안소송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절차가 있다 보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권리 분석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 이걸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명도소송 대상자는 누구냐? 6개월이 경과된 인도 명령 대상자인데 6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6개월이 지나면은 명도 소송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 건물 안에 뭐 공사를 했다. 근데 돈을 못 받았다. 이걸 돈을 책임져라 하고 막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복잡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권리 분석 잘해야 됩니다. 인도 명령 대상자 결정도 민사집행 소송법하고 민사집행법이 또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은 경매 개시 결정 전후에 따라 결정을 합니다. 경매 개시 결정 전후 경매 개시. 그러나 이제 민사집행법에서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매수인에게 그러니까 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인도 명령 대상자가 대항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와 공매 그거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경매, 공매. 다음 시간에 이제 공매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경매와 공매는 뭐가 다른가 한번 보겠습니다. 근거 법률부터가 다릅니다. 근거 법률. 경매는 민사집행법, 공매는 국세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등 여러 가지 또 근거법들이 있어요. 경매 근거법 설명드렸죠 처음에. 그런 법들이 있습니다. 주체는 법원입니다. 경매는 법원. 그런데 경매는 캠코나 세무서, 그러니까 공매는 이제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대상자가 민간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민간 채무자의 재산. 그런데 공매는 세금 체납자입니다. 세금을 체납하면은 공매로 처분됩니다. 그 다음에 입찰 방식은
법원이 관리하는 공개 입찰, 법원 경매죠. 법원이 관리하는 공개 입찰로 하고, 공매는 온비드 캠코 사이트 있죠. 온비드나 공매 기관에서 관리합니다.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경매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매 절차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고, 그 뒤에는 이제 좀 세부사항으로 들어가서 용어나 이런 것들을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